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그리고 저 잭피디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잭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캐시 클립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캐시 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캐시, CACH, 돈을 말하는 거죠. 이 캐시 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기억하는 어떤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할 때 이제 어떤 그런 효과를 넣었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자막을 넣었는지, 이거를 이제 컴퓨터 데이터상으로 보관을 하면서 사전적으로 렌더링을 돌리는 그 작업을 이제 하면서 렌더 캐시가 쌓여가는 건데, 이 렌더 캐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방치해 두면은 이제 이 디스크 상에서 디스크가 꽉 차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가 꽉 차면은 더 이상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편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렌더 캐시를 어떤 위치에 저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렌더 캐시를 어떻게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윈도우를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 이제 기본 값이 드라이브가 C 드라이브인데, 이 C 드라이브에 보통 윈도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뭐 D 드라이브인 분들도 있고 Z 드라이브인 분들도 있어요. 캐시 파일을 보관하는 디스크를 이제 스크래치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스크래치 디스크를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 동시에 이렇게 잡게 되면은 어떤 편집 프로그래머 환경에서나 드라이브 관리 측면에서나 모두 안 좋아지게 됩니다. 뭐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혹은 더 이상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렌더 캐시, 이 스크래치 디스크는 C 드라이브 말고 더 넓은 용량의 하드를 가진 하드 드라이브나 혹은 다른 드라이브로 잡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가 2테라고 D 드라이브가 4테라인데, D 드라이브에 캐시 파일을 저장하는 용도로 스크래치 디스크를 저장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렌더 캐시를 쌓아가는 그런 스크래치 디스크는 C 드라이브, 윈도우가 설치된 C 드라이브 말고 다른 드라이브로 잡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저번에 만든 이 프로젝트를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렌더 캐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편집을 하면서 어떤 효과들을 넣었는지, 어떤 자막들을 넣었는지 이 리얼타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렌더링 작업 같은 걸 하는데요. 원래 이 줄이 빨간색이었는데, 이 사전 렌더링 작업을 통해서 이제 파란 줄로 이 변신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전 렌더링 작업이 완료가 됐다라는 걸 파란색 줄로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렌더 캐시를 저장할 위치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왼쪽 상단에 파일 들어가가지고 프로젝트 세팅즈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대부분 프리셋이 나올 거예요. 그럼 프리셋이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마스터 세팅즈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 이제 타임 레졸루션, 그리고 밑에 프레임 레이트 지정하는 게 나오죠. 이 아랫부분에 가보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 워킹 폴더스가 나와요. 이 부분이 이제 캐시 파일과 이 그랩 스틸, 스틸 이미지 사진을 보관하는 장소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C 드라이브가 지금 윈도우 기반의 그 드라이브고, 이제 D 드라이브가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예요. 그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4TB인데 지금 용량이 거의 다 찼죠, 이것도. 그래서 여기로 일단 잡아가지고 캐시 파일과 스틸 이미지 사진을 모두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즈 눌러서 저장할 위치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OK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야겠죠. 지정된 폴더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폴더에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갤러리 이미지, 이 부분 가면은 이제 스틸 이미지를 잡은 어떤 그런 캐시 파일들이 이 부분에 쌓이게 되고, 이제 캐시 클립은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런 알 수 없는 영문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이 다 어떤 기록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많아요, 파일이. 그래서 이 모든 캐시 파일의 용량을 보면은, 자, 캐시 클립 눌러서 속성을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죠. 이거 하나에 94GB입니다. 프로젝트가 한 5, 6개밖에 안 되는데 94GB예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해주면은 조금 더 디스크 드라이브를 관리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캐시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은 뭔가 편집을 다시 시작해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고, 이걸 내리고 이제 다빈치 리졸브 내에서 여기 플레이백 왼쪽 상단에 이제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플레이백 들어가서 렌더 캐시가 있어요. 그 렌더 캐시 밑에 델리트 렌더 캐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all과 unused와 그리고 selected clips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all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렌더링 작업된 이 캐시 파일의 모든 리스트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unus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그런 캐시 파일들을 모두 삭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selected clips는 선택된 클립들에 한해서 캐시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편집을 할 필요가 없거나 더 이상 재생을 하지 않아도 그런 될 부분은 unused로 이제 삭제를 해줘도 되고, 혹은 특정 클립만 이렇게 지정해서 캐시 파일을 삭제를 해줘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all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현재 프로젝트의 모든 캐시가 다 삭제됩니다. 뭐 계속 하시겠습니까? 인데 이걸 yes라고 눌러주면요, 이제 이 파란 줄이 빨간 줄이 됩니다. 그러면서 재생을 하면은 다시 이 부분을 사전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생이 약간 끊겨요.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렌더링을 다시 돌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캐시 클립에서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용량을 보면은 그래도 10 몇 기가가 줄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됐거나 영상 작업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기존에 있는 캐시 파일들을 삭제해주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계속 영상 편집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디스크 드라이브를 관리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프로젝트 파일이 완성이 됐다면 캐시 파일을 삭제를 해줘도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영상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캐시 파일을 삭제한다면 약간 편집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낸 영상에 한해서만 캐시 파일을 다빈치 리졸브 내에서 직접 삭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이 사전 렌더링 작업을 거치지 않은 이 상태에서의 렌더링보다 이 사전 렌더링을 거치고 캐시 파일이 쌓여간 이 상태의 렌더링이 속도가 더 빠르다,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다빈치 리졸브 4에서 직접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캐시 파일을 삭제하진 마시고 렌더링이 다 끝나고 영상 작업이 다 완료된 그런 영상에 한해서만, 그런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캐시 파일을 삭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나 영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드라이브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캐시 파일을 삭제하면 다시 어차피 편집을 하면서 캐시 파일이 쌓여가기 때문에 꼭 영상이 완료된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캐시 파일을 삭제해 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편집 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프리셋 배포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잭PD였습니다.